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여수 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좀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지금 뭐 네. MBC의 새로운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좀 흐뭇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또 관찬을 남방계에는 없는 인물. 네, 어떻게 다들 설 명절은 좀 잘 보내셨나요?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런 징조인가요? 이렇게 뭐 명절이라는 느낌들이 갈수록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뭐 아쉽기도 하고 뭐 그런데 올해는 특히 저희는 이제 시골에 가봤더니 예전에는 그래도 차들이 조금 왔거든요. 근데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 오신 것 같다. 이번에는 분위기도 좀 덜 나고 그래서 네네. 조금 뭐랄까 예전보다 좀 차분한 명절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향이 원래 여수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거의 이제 순천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번 명절은 지난해 그 12.3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긴장되어 있고 막 집중 있었는데 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되게 정말 오랜만에 오손도손이라는 말을 좀 실감할 정도로 되게 좀 즐거운 명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금오도이신데 금오도는 결국 들어가 보지는 못했긴 하지만 날씨 때문에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처갓집 가족들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되게 많이 드렸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이 설 명절이 좀 더 뭔가 화기애애지는 연휴가 좀 길어진 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네. 즐겁게 고맙게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올해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오손도손하지 않은 거라 되는데 마을이 그렇다는 거였으니까. 네. 뭐 설 명절 연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한 어떤 연휴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중에 저 이제 듭니다. 92학번이거든요. 나이를 공개해 버렸는데 아주 오래된 92학번 동기들이 참 오랜만에 저희 YMCA 카페에서 모였는데 네. 뭐 주식 이야기부터 집 이야기부터 아이 이야기부터 근데 빠지지 않는 비상계엄 이야기부터 쭉 하는데 이제 우리가 꼰대로 기성세대로 편입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느꼈어요. 좀 지나면 친구들 만나면 이제 건강 이야기밖에 안 해요. 아직 건강 이야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셨구나. 제가 13학번인데 아이고야. 네, 세월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 토크는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와 강원, 세종, 전북 이곳들의 공통점은 바로 특별자치시도라는 점인데요. 이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특별자치시도. 교육과 이 재정, 행정의 자체적 권한이 커지면서 몇몇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지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 상반기 내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남도가 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 북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자치도의 개념 그리고 이 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석 총장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주셨던 질문처럼 특별자치도의 개념과 뭐 권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우리는 순천시, 여수시, 뭐 구례군, 뭐 보성군처럼 네.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좀 한 단계 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자치도의 개념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자치입법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있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행정 권한에 대한 인사권을 비롯해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재정을 운영하는 자치 재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특별자치도로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관광, 뭐 경제, 뭐 교육 또는 뭐 특별한 뭐 지역 안보에 맞는 특별함에 맞추어서 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에다 좀 더 많이 권한을 이양해 줘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이 너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네. 특별한 지역에는 좀 더 좀 특별하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요청을 해당 자치단체를 비롯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서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특별한 경쟁력을 얻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다음 지역 소멸의 시대에 좀 살아보려고 하는 굉장히 특단의 조치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권한과 기능이 생기는 이런 지자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점, 이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일단 우리가 특별지자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하나 먼저 좀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네네. 뭐냐면 이런 특별자치도가 왜 생겨나는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한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지방자치대 했는데 실제로 모든 운영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예산, 뭐 인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규정해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 네. 마찬가지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지방자치제도는 결국은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해요. 여수와 순천시, 광양시는 지역이라는 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선지방자치 시대로 오면서 뭐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고용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전라남도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도 각자가 자기 구역만 신경 써도 이 연접 지역이 아니면 두 개를 연달아서 같이 해야 되는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이것들 몇 가지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특별자치도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워지는 세 개의 자치도의 경우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특별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가 하나의 그냥 독립된 자치단체를 인정받으면서 지방자치법 내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되는 거고 이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그 군사 지역 같은 경우죠. 안보 규제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지역을 좀 개발해 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전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을 이제 특례로 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명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그런 취지 때문에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자치법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지사의 어떤 권한들을 좀 크게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주, 강원, 전북, 세종 등등 4곳이 이제 지정됐는데 어떤 성과를 눈여겨 보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한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효준 위원장님께서 이 성과 그리고 한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제주 특별자치도가 가장 오래됐는데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어떤 특별한 성과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보통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제 되고 나서 한 약 4,400여 건의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행정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필요한 우리가 특례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어떤 재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업은 시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조직과 돈은 없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효과들은 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제 가장 늦게 된 이제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 가지 규제 특례 조항들을 넣어서 이제 뭐 또 개정안들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국은 재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일단 특별자치도가 지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분권을 좀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있지만 재정을 좀 넉넉하게 지원받고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경제면 경제, 관광이면 관광 또는 안보면 안보 특별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자율권을 좀 획득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자치단체로 만들면서 네네. 지방자치에 굉장히 좀 고유한 모델로 키워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산업이랄지 외국인 투자를 초기에는 좀 성과가 좀 있었어요. 중국인들의 투자들이랄지 좀 성과도 좀 있으면서 초기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벌어지는 살고 있는 어떤 그 제주 도민들에 대해서 가져오는 생활의 불편의 문제를 너무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 규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도 굉장히 좀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강화돼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정 자립도가 또 역시 저하돼 버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계속 그 자치분권위원회 만들어서 계속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 지방자치 특별도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또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그 지방자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거였거든요. 연방 정부의 권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이후에 이제 세종이 2012년, 강원이 2023년, 전북이 2024년인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는 뭐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한계는 재정이 부족하다. 재정이 그다음에 부족하다.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대체로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실질적 자치권이 미흡하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행정 구조 그다음에 재정 구조의 한계를 명확하게 그 실질적 계약하고 있지 못하고서는 이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라남도 정부, 제주도 정부, 세종시 정부 이렇게 정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렇게 도입해 줘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별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단체로 단체 보고 개념으로. 있는 개념에서는 이 특별자치도의 지정과 장점이 굉장히 높이 살리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 한계가 있다. 네, 나름 의도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영문 번역을 보면 네. 셀프 거버닝 프로반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뒤에 뭘 붙였냐면 스테이트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특별자치도로 프라빈스가 아니라 하면서요. 스테이트. 그러면서 이게 연방의 주정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독립적인 법적 뭐 재정권이나 뭐 또는 재정권들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 입법 권한을 갖고 하겠다라는 이제 의욕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특별법에서 그런 모든 걸 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이걸 담으려면 하나하나에 관련한 조항들을 다 법률상에 명시를 해야 되고 특례 조항에 명시를 붙이게 돼 있든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독립된 자주적인 권한을 갖는다, 자주적인 재정을 갖는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과가 좀 미흡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길게 내다 보면 자주적 자치단체의 정부와 같은 구조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맞아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4개 자치단체가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노력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되죠. 세금 걷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번 차제에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특별법을 만들면서 얻으려고 하는 성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비상계엄 이후에 뭔가 사회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축소된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전라남도의 지방자치 특별자치도법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남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사항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출생 대응책, 그 다음은 이제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 에너지 인허가권 인양 등등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이런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사항들. 좀 이게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비슷한 내용이.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나 전라남도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은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재의 문제는 저출생이죠.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를 만들어가지고 저출생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것에 대한 지원, 정부의 지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 전라남도는 농업 생명과 관련된 산업, 1차 산업부터 뭐 6차 산업까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개발책을 좀 더 좀 촉진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그 산업적 기반이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확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잖아요. 네.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라남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유독 그 윤석열 정부 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특구 지역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독점적 그 영향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인허가권을 전라남도로 좀 이양을 해줘라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도라고 봅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관광 개발이랄지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흐름과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의 연장이지 특별자치도에 맞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안에 주민 참여나 자치나 네.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전라남도 도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개인적 의견이 좀 있습니다.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민주주의 관련된.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가 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소멸 위험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특례를 적용하자 이렇게 하면 어떤 특례를 적용할지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방향성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인구 소멸 위협은 분명해요. 네네. 그렇지만 이 인구 소멸 위험을 무엇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이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규제가 무엇이고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것이 구체적이 돼야 특별법에 담아지고 그것이 방향성이 만들어지는 그럼 거거든요. 이렇게 출산 장려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었어요. 출산 장려, 농촌 활력, 신재생 에너지, 뭐 관광 항만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늘 행정에서 고민했던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극복의 대안들을 다 쏟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특별법 기준으로 자, 그럼 정부가 어떤 규제를 특례해 주지? 어떤 재정을 지원해 주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더 다르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는 분명하지만 이 극복의 과정들 이후에 대안적 모습들을 상정한 다음에 그러한 특구 또는 특례 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일 거라고 봐요. 그런 방향에서 혹시 특례상에 있어서 그럼 어떤 부분들 좀 추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동안은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 쭉 해왔던 신재생 에너지랄지 아니면 뭐 농업은 이미 이제 전부겠다고 뺏겼다고 하지만 해양이라는 존재도 있고요. 해양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들을 특정한 분야로 꼭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인구를 소멸을 하겠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다른 자치도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야만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되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박효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번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인허가권을 좀 이양해달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항만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 농촌에서 뭐 활력을 촉진한다는 특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뭐야라고 하는 게 없는 가운데서 뭐 전반적인 앞으로 내다보기 위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도로서 그런 것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또 하나는 광양항 그리고 그 여수 산업단지, 광양 산업단지, 이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치 산업의 위기가 지금 우리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 이 장치 산업이나 중화학 산업에 가지고 있는 위기가 도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느낌인 건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진단한 거 이후에 그럼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적 질문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미래 산업 특구와 관련된 것들까지 조금 전라남도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도 좀 내포돼야 전략적으로 좀 부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략적 요건들을 좀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걸 봤어요. 여기 특례 사항 중에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카지노 허가 특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왜 카지노 허가.
전라남도가 이것을 또 추진해.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영암 지역에 개발할 때 이렇게 국내 내국인 F1, 카지노를 하려고 F1까지 했었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경신을 하면서 대단히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을 죽이는 망가뜨리죠. 거거든요. 아, 강원도 뭐냐면 가보면 알잖아요. 예. 예. 네네. 개념 자체는 그냥 세 수익을 얻는 아주 단순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전라남도의 이제 특별법원 추진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 정밀하지 저는 못했다. 또 이렇게 나름의 구체적인 철학을 담지 못했다. 저는 조금 혹평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 북부도 현재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과 인천 역시도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 완화, 뭐 지방자치권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특별자치, 특별법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본연의 목적을 잃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효준 위원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뭐 너도 나도 특별하다고 하니 이게 이제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특례를 적용할 거라면 네.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행정제도 자체를 어떻게 이번 기회에 한번 뜯어고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해져야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정부별로 이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니 해달라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굉장한 명분으로 삼기가 저는 어렵다고 어렵다. 봐요. 그래서 뭐 강원도도 좋고 뭐 경상북도도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특별한 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걸 것이 아니라 네. 각각의 지방정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니 이 지방정부만큼은 이런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뭐 지방자치단체만의 세금은 존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별 이렇게 해서 관련한 재정이나 규제를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대로 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안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네. 사업 성공 확률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나도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정부의 재원을 끌어와야 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한테 가져와야 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발되다 보면 박효준 위원장님처럼 이제 특별자치도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지방 행정 체제에 대한 전반적 국가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걸 고민할 만큼의 수준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네, 여기에서도 이 정부가 얼마나 못난 정부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체제, 지방자치 시스템이 공존과 공동체와 상생과 지역사회의 어떤 뭔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중심에 두고 있냐?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네. 부산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 제주도보다 전라남도가 좀 더 잘해야 돼. 된다. 전북도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돼. 누군가가 뭘 하면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가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성과가 뭐였는지 또는 한계가 뭐였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럼 좋은 것도 공부가 되고 나쁜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네. 그것을 분석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저기가 이걸 못했으니까 얻는 내가 선점해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경쟁 중심의 어떤 행정체제와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런 특별자치도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앞서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해 줘야 됩니다. 네. 전라남도 정부, 그다음에 뭐 인천 정부, 그다음에 경상북도 정부, 경상남도 정부 이렇게 해서 정부 정부의 개념으로. 역할인 것처럼 해줘야 일하는 공무원들도 자신감도 생기고 네. 법을 만들더라도 책임감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석 네. 총장이 이야기하는 정부라는 네. 것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치재정이에요. 그렇죠. 자치재정.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런 관련한 재정 확보들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전라남도에는 이런 세금이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라남도만의 세금을. 근데 지금 네네. 현재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들, 재정을 그러니까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들을 지방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 사실은 지방 정부로 만들어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분히 이렇게 경쟁 체제에서 각자의 독립된 특수성
그 공동체 고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직까지 지역민들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만큼 또 관심도 의문인데 지역민 여론과 공감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요. 30초 정도씩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질 위원장님 먼저 한번 듣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특별자치도 추진한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 네. 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공론화의 과정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개발 중심, 규제 완화 중심의 어떤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시민들의 개인의 삶에 변화되는 것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래로서부터의 토론 과정들, 공론화 과정들을 좀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서부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방 재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 정부의 차원에서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심지어 뭐 교부세도 깎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그냥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뭐 도박 산업을 카지노를 끌어들인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전라남 도민들과 좀 더 공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네.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라남도가 조금 좀 질문을 좀 도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좀 너무 좀 급했다. 무슨 이야기냐.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포석을 깐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면서 포석을 깔았다 하더라도 그걸 공론화 방식으로 좀 더 좀 체계화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YMCA 김석 총장님,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